자, F조 프랑스입니다. 네, 프랑스는 당연히 우승 후보로 가장 먼저 꼽혀야죠. 우승 후보권이고요. 네. 그 몇 년이 보면 대단히 화려한 선수들 그리고 단순히 그냥 베스트 11만 화려한 게 아니라 바로 스쿼드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도 엄청나게 화려하고 월드컵 우승 국가고 네. 예. 그리고 한 번 메이저 대회를 이렇게 우승한 국가가 그 이후에 뭔가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 괜히 전술을 바꿨다가 약간 코가 베이든 그런 상황들을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그런 것 치고는 러시아 월드컵 우승 이후에도 그래도 큰 위기는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멤버들은 그래도 잘 그때그때 필요한 선수들이 등장을 했었고 네. 물론 데시앙이 이제 라포르트와 같은 좀 더 필요했던 선수를 안 썼던 것에 대한 선택의 의아함이나 비판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프랑스는 이번 유로 본선을 제법 매끄럽게 준비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레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샹 감독에 대한 어떤 그 항상 역량의 이야기는 언제나 나와요. 네. 조금은 뭐 전술적으로도 애매하지 않냐. 그 다음에 선수의 능력에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니냐. 근데 어쨌든 월드컵 우승한 감독한테는 뭐 여러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승했으니까. 다만 유로에서도 결승은 갔지만 포르투갈에도 그쪽만 전으로 가면 2016 때 못한 게 아쉬울 것이고. 근데 저는 메이저 대회 2연패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렇죠. 흐름이 일단 좋기 때문에 네. 이 메이저 대회 2연패 챔스에서 이 월드컵에서 이제 유로까지 분명 예전에 스페인도 그 기록을 썼었고 그쵸. 프랑스 역시도 98과 00에서 그 흐름을 살렸던 기억이 있는데 과연 어떨지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그게 있어요. 그 081012 스페인의 3연패 때는 보면 유로 월드컵 유로야. 이렇게 3연패가 있었는데 월드컵이 2번 들어간 그러니까 월드컵 2연패가 들어간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 월드컵, 이번 유로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이거는 또 다른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최초로 도전하겠다는 게 지금 프랑스의 네. 타이틀이라고 봐야죠. 일단 베스트 11을 살펴보면 중간에 프랑스도 3백 스로번 하긴 했지만 이 3백 한동안 경기력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4백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정착이 됐고요. 데시앙이 선수로 뛰면서 프랑스 월드컵 우승했을 때처럼 4-3-1 시스템이 쓰일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보입니다. 월드컵 때는 왼쪽 중미로 마티리가 뛰었는데 이 자리는 톨리소 내지는 라비오가 좀 대신하게 될 것 같고 요즘은 톨리소가 나오는 빈도가 조금 늘기도 했었죠. 그래서 미드필드는 톨리소, 캉테, 포그바 그리고 꼭지점 공미를 그리즈만이 보는 형태로 아마 나올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이 톨리소 자리에 뛰는 선수는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마티리가 해줬던 것처럼 측면, 중앙, 공수 양면에서의 자리 싸움 혹은 수적 싸움에 보탬이 되어줘야 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데샹이 월드컵 본인이 선수로 우승했을 때 네. 얘기했잖아요. 그때 생각하니까 지금의 프랑스가 그때에 비해서는 좀 약한 느낌이다. 근데 그때 멤버가 너무 그때 전설이거든. 네, 네, 너무 그때는 화려했으니까. 4-3-1 내지는 4-3-2-1 그런 스타일로 섰었는데 뭐 지단도 있었고 조르카예프도 기억이 나고 네. 물론 기바라시 같은 선수는 조금만 별로였습니다만 앙리도 있었고 그리고 뭐 리저라지, 네. 휘랑, 뿌띠, 데시앙 어마어마했었는데 또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 아넬카 다큐를 바꿔서 와서 그런지 네. 그 당시 이제 아넬카도 엄청 주가를 많이 드높인 애기 유망주 때였는데 아주 대단한 유망주로 꼽혔으니까. 네, 그 정도로 프랑스는 그때도 선수풀이 대단했고 지금도 그래요. 네, 근데 그때 어떤 너무 화려한 아우라가 크다. 너무 세.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세계 챔피언 프랑스의 도전은 역시나 월드컵, 유로, 월드컵 이 메이저 대회 3연패의 중간 단계가 지금 딱 유로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번 대회 트로피를 들고 다음 카타르 월드컵까지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일단 가지고 있고요. 데샹은 우승에 능한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98년 월드컵 우승을 차지해서 주장이었어. 네, 그 당시 주장 한 장을 차고 트로피를 들어올린 기억이 있고 그게 있어요. 몰라. 이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런 운때가 맞는 사람이 난 있다고 봐. 이건 난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이 있어. 가끔 보면 그죠? 진짜 운때 안 맞는 사람이 있어. 되게 실력이 있는데 뭐가 항상 그때마다 특히나 중요한 큰 관문 앞에서 딱딱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정도인가 싶은데 언제나 우승 내지는 중요한 순간의 승리 그때 앞에서 되게 담대해지고 강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데시앙도 그런 부분에 좀 가까이 있는 네. 사람이라고 봐요. 하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을 운으로 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아예 사주팔자가 챔피언인 뭐 지단 같은 사람은 아예 제외. 네. 그 사람은 그 중에서도 대단한 사람이고. 예전에 뭐 히든풋볼에서 만치니 뭐 대권 다시 도전한다 이게 있었다면서요? 그게 그거야. 저기 그 사주팔자 네. 네이버에서 하메스인지 제임스인지 그분이 했던 아. 얘기를 했었는데
만치니 얘기가 있었거든. 근데 그 얘기가 좀 맞아가고 있어. 그렇죠. 지금 뭐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일단 보면 이 20년 후 2018 월드컵도 감독으로서 이제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단한 어떤 성과를 낸 데시안 감독이고 이 기록을 쓰기 위해서는 결국 이번 대회 성적이 중요하긴 해요. 그치. 만약 이번 대회 성적이 안 좋을 시에는 데시안의 거취를 확정할 수 없으니까. 나는 지단이 레블레에 와서 카타르 월드컵을 맡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데시앙의 성적을 봐야 돼요. 그렇죠. 데시앙 본인은 일단 계속 프랑스 대표팀 그렇겠지. 감독직에 대한 애정과 열의가 있다고 했지만 어쨌든 이번 대회 성적은 앞으로 데시앙 감독이 어떻게 또 다른 역사의 기록을 쓰느냐의 여부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A매치 20경기에서 딱 1패를 당했을 정도로 기세가 좋은 프랑스가 되겠고 그게 이제 핀란드전 패배. 그 이유를 이제 강점들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캉테와 포그바의 중원이 또다시 가동되는데 캉테가 최근 기량에서 무르는 모습을 보여서 절정이죠. 다시 이 중원이 굉장히 큰 기대를 받게 된 분위기가 됐어요.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일단 캉테는 첼시에서 후반기 활약을 하면서 였죠. 그 진짜 소름 돋는 기록이죠. 준결승 2경기와 결승 1경기 연달아 MOM을 차지한. 캉테가 크카모를 잡았어. 네. 혼자 잡았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죠. 진짜 씹어 먹었다는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캉테가 중원을 장악했는데 포그바는 이렇게 옆에 캉테와 같은 수비를 보조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있으면 더 천재성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항상 맨유에서도 포그바가 애매할 때마다 캉테 같은 미드필더가 있으면 포그바가 살아낼 것이다. 이런 전제를 붙였는데 프랑스는 이미 캉테가 그 캉테가 있기 때문에 포그바한테는 말 그대로 모든 판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역시나 챔스에서 올 시즌 결정적인 활약을 했던 음바페의 활약을 지목해 볼 수가 있겠죠. 챔스 토너먼트에서 16강 바르셀로나전 1, 2차전 합계 4골 그리고 8강 1차전 바이언전 2골. 그래서 워낙 골의 순도도 좋았던 음바페이기 때문에 이번 중요한 메이저 대회에서의 활약도 일단 기대가 더 되는 느낌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음바페가 지금보다 나이가 어렸을 때 그때 아르헨티나전 이런 경기 보면 이제 깜짝깜짝 놀래는 그 활약들을 우리가 눈으로 봤죠. 저 뭐야? 잘하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저 정도였구나. 그 골들은 음바페가 아니었으면 넣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속도와 침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했던 골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바페는 은근 이 선수도 중요할 때 골을 좀 넣는 스타일이긴 하죠. 그 아르헨티나전에 어떤 확실한 한 방이 또 보여줬듯이 음바페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세 번째 강점은 벤제마가 역시 복귀했다는 점이죠. 저는 이게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에 프랑스 대표팀이 나는 유로 때도 유로 2016 때도 아쉬웠던 거는 그 지루는 참 좋은 공격수예요. 참 좋은 공격수인데 이 선수를 원하는 팀들은 다 탑 클럽들이거든. 지루 아무 클럽이나 링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짜 좋은 클럽들이랑만 링크나요. 근데 그 클럽들에서 지루를 퍼스트 픽으로 쓰기에는 이 선수가 가진 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선수의 기량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본인은 당연히 주전을 하고 싶어해. 그러니까 그게 항상 괴리가 있는 건데 나는 지루가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벤제마로 바뀌는 순간 이 팀은 그냥 아예 한 계단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앞서 얘기하셨던 그 지루의 단점들, 느린 발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침투가 더딘 부분이 있다는 점, 그리고 역시나 결정력 기복이 결국 있다는 점, 이게 단점이었는데 또 하나 단점이 있었죠. 소속팀 첼시에서의 출전이 일정치 않았던 거. 그래서 이번 유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야 최전방 지루를 또 쓰긴 쓸 것 같은데 이번에는 활약을 못 보여주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벤제마가 복귀하게 되면서 지루 쪽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일단 다 메우게 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벤제마는 꾸준히 뛰기도 했었고 워낙 득점력과 기량에서는 압도적인 공격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월클이죠. 레알 마드리드 벤제마 없으면 끔찍하죠. 그렇죠. 그런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루 쪽에서 어떤 변수가 있건 간에 프랑스는 전혀 전력 누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분위기가 됐습니다. 관건이 있다면 일단 벤제마가 아직 동료들하고 대표팀에서 호흡은 조금 맞춰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래서 조별리그 동안 경기를 최대한 좀 뛰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좀 강한 타박 부상 불가리아전에서 어느 정도로 빠르게 본인의 폼이 그다음 몸 상태가 올라올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자들은 독일전부터 출전 가능할 거라고. 나도 그냥 바로 나올 것 같은데 느낌상 저도 좀 그래요. 왜냐면 내보내서 뛰어서 이게 엄청나게 심한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호흡 맞추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열을 계속 시켜줘야죠. 그래야 정말 중요한 토너먼트에서 벤제마다운 활약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이 조가 아무리 프랑스가 이 중에서 가장 강해 보이긴 합니다만 독일, 포르투갈, 헝가리면 프랑스도 경기마다 힘을 줘야 돼요. 안 그래 아참 삐끗한단 말이야. 그럼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제마는 어느 시점에서 꾸준히 쓰일지를 봐야 되겠고
마지막 강점은 역시나 그리즈만의 어떤 존재감인 것 같습니다. 그리즈만 좀 잘해줘야 됩니다. 근데 대표팀에선 그리즈만을 대체하는 게 힘들어요. 맞아요. 이 그리즈만이 갖고 있는 역할이 공격에서의 연결고리 역할, 또 기회 창출의 핵심과도 같은 자원이고 전방 압박에서도 그리즈만의 기동력이 다소 더뎠던 최전방 공격수들의 압박을 만회해주는 경우가 많았었죠. 바르셀로나 때랑 달라요? 그리고 세트피스에서의 그 킥, 러시아 월드컵 결승에서도 그랬듯이 그리즈만이 세트피스 때 킥을 처리하면서 보여주는 한 방도 있기 때문에 분명 활약에서 이 선수를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강점으로는 그리즈만의 존재감이 확실하다는 게 강점이겠지만 우려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비교했을 때 소속팀에서 그리즈만의 어떤 활약이 평소의 활약이 일정하진 못하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리즈만을 앞으로 어떻게 프랑스가 활용하게 될지 이번 대회 폼도 중요한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우려할 점을 봐야 되는데 뭐를 좀 볼까요? 역시나 요리스 골키퍼의 좀 불안한 폼, 실수가 좀 있죠. 선방 능력은 뭐 항상 보여주는 키퍼긴 하지만 근데 이번 시즌, 직전 시즌의 토트넘을 보면 중요한 순간에 또 되게 중요한 세이브를 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왜 이래? 하는 순간이 있어 또. 일단 볼 처리에서 약간 캐칭이라든지 아니면 세컨볼을 안 내주는 방향으로 펀칭을 해야 되는데 펀칭을 상대한테 내주는 경우들이 좀 있었고 빌드업에서의 실수도 특히나 좀 뼈아픈 경우들을 몇 번 보여줬죠. 요리스가 러시아 월드컵 결승에서도 크로아티아 만주키치에게 실점 비밀을 제공하면서 자칫 엄청 위기에 몰릴 뻔했지만 그때는 이제 팀적으로 위기를 잘 모면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요리스가 일단 안정감을 꾸준히 가져가고 있는 레이스는 아니었다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려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 우려점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하나 추가로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레블레 이 대표팀 공격수 지루랑 은바페 사이에 약간 이슈가 있어요. 우리가 요거는 따로 빼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